자, 오늘 첫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벌판으로 남게 됐는데 여기에 남겨진 소중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삶의 터전을 새로 찾아가서 떠나지만은 이 친구들은 떠나지 못한다면서요. 맞습니다. 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길고양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우리 길고양이들, 이들을 구하려는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지적 울산인 시점에서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고양이 수십 마리가 모여있는 이곳. 과연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 하숙집이야. 재개발 구역의 아이들을 포획해서 TNR을 하고 입양, 인보, 이주를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구조를 나선 시민단체 달달한 동물 세상.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길고양이들을 위해 오늘도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더 많은 길고양이들이 죽음을 맞기 전 울산 시민들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지적 울산인 시점에서 다뤄봅니다. 중구 우정동 일대의 비공호 재개발 구역. 이곳엔 총 2,591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 5월 철거 공사가 시작되고 갖은 소음과 진동이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마주한 길고양이들, 이들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할까요? 이 아이들은 소리가 나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 안에 새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애들은 절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도. 그런 습성이. 그래서 생매장 되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오늘 방금 포획한 자리가 새벽에 가면 그 다음날 가면 다 건물들이 아이고.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죠.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단체는 달달한 동물 세상.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캣맘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린 겁니다. 지난 7월부터 이곳 재개발 지역을 둘러보며 길고양이들의 보호자를 자청하고 있는데요. 야옹아, 야옹아. 봉사 경력 4년 차인 캣맘의 눈엔 공사 현장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쪽에 저기 포크레인 있잖아요. 거기에는 새끼들하고 어미하고 많이 있는데 공사한다고 저 밑으로 다 숨어 있거든요, 지금. 좀 위험한데. 재개발 구역이지만 이 부근에만 길고양이 30마리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길고양이들의 행동 반경은 물론 먹이 먹는 장소까지 꿰뚫고 있는 캣맘들은 지금의 상황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요거 먹자, 야옹아. 요거 먹어. 요거 먹자. 요거 먹어라. 이렇게 하면 오나? 얼마나 불렀을까요? 야옹아. 캣맘의 목소리에 나오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길고양이 한 마리. 이야, 여느 때처럼 먹이를 향해 돌진합니다.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네. 옵니다, 옵니다. 이야.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죠? 낮에는 공사 현장 소리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고양이가 대다수. 다음 날에 찾아가면 빈 그릇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캣맘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길고양이 구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아, 이 구조 요청도 들어오는구나. 포획틀을 이용해 고양이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재개발 구역에서 자기 영역이라서 못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귀 살펴보면 TNR이 안 돼 있어요. TNR도 있는 애들 이렇게 왼쪽 커팅이 돼 있는데 아하. 지금 TNR 안 돼 있어서 이런 애들은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좀 안전한 곳으로 방사. 아, 그렇게 하는 포획틀 안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참치나 고등어 등의 캔 음식을 넣어두고요. 지금부턴 시간과의 싸움. 고양이가 머문 곳에는 부서진 건물 잔해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언제든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고양이가 포획틀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려다 다시 주위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예. 눈치가.
지켜보다 못한 캣맘들이 다른 작전을 펼치는데요. 직접 먹이로 유인하기로 합니다. 이게 될까요? 살짝 관심을 보이는데 다시 상황은 원점. 이게 이대로 포획은 실패하고 마는 걸까요? 길고양이들은 집고양이랑 달라서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배가 고프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거의 포획텔에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획텔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획텔 설치하고 한두 시간 이렇게 안 보이게 숨어 있다가 확인해서 그렇게 잡는데 인내 시간이네. 그렇게 길고양이와 캣맘들의 눈치 싸움은 계속되고 1시간쯤 지났을 무렵일까요? 들어간다. 제발 좀 들어가라. 자, 안에 참치가 그제야 있어요. 캣맘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포획틀 안으로 한 발 한 발 넣어봅니다. 제발 더. 자동으로 문 닫기나? 아, 문이 닫힙니다. 먹이에 입을 대는 순간 쾅 하고 문은 닫히고 구조작전도 무사히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순조롭게 잡힌 편이라네요. 일주일 정도 걸려 잡는 고양이도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구내염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일단 육안으로 봐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중성화 수술해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방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포획된 고양이는 제일 먼저 동물병원으로 옮겨지는데요. 길고양이의 건강 상태도 다시 한번 체크하며 TNR을 통해 개체 수가 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이는 한 3, 4살 돼 보이는데 구내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진득 있는 거랑 구내염이 좀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진행이 이게 됐네. 아프니까 잘 못 씹을 거예요. 구내염이 아니길 바랬는데요. 네, 뭐 엄청 심한 건 아니고요. 아마 치은염 있는 단계인데 제가 이 구강 안에까지는 이따 한번 더 정밀하게 평가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발치는 조금은 해야 되겠다. 구내염에 걸려 고통받았을 길고양이를 생각하니 빨리 구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한 캣맘들. 그런데 길고양이 구조에서 뒷수습까지 이런 일을 정부나 건설사가 아닌 개인이 도맡고 있는 현실이 과연 맞는 걸까요? 저희 자체 내에서 하기에는 이제 너무 사이즈가 크다.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타 도시에는 그런 부분을 너무 잘 돼 있는데 울산이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있는 길고양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구 의회를 찾았습니다. 이게 지자체 측면에서 뭔가 법적인 마련을 해서라도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법적인 근거라도 뭐가 있으면 제가 요구할 때 그 근거를 갖다 놓고 제시를 하면서 하면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도와주세요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 차원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고 구분별로도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돼요. 지난 5월 캣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건데요.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하기 전 시행사나 시공사에선 해당 지역의 길고양이를 이주시키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책을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에선 공사 승인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부산이나 다른 도시에선 이런 움직임이 있는 반면 울산은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이게 남아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여기가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울산에서는 여기가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울산시에 재개발 지역이 또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지금 겪어야 돼요. 그래서 시에다가도 건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구군에서도 같이 조례를 재정비해서 만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을 안 하셔도 충분하게 봉사활동 하시고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고양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하루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그 많은 아이들이 매몰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다 방사하고 치료하고 또 입양을 보내고 하는 그런데 예를 들어 일조를 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울산의 첫 재개발 구역인 비공호구역. 이곳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늘 서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과 길고양이가 공생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 울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네,
보도 내용에서 봤지만 철거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부재기수로 네.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철거 지역에서 구조돼서 고양이 하숙집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다가 간 고양이 숫자만 200마리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정말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예. 네, 사실 뭐이 길고양이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그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동안에는 그 마음 좋은 분들의 선행에만 의지를 해왔는데 그랬죠. 그러게 또 사실 역부족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와중에 부산시 의회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 예, 이런 좋은 것도 배워야죠. 그럼요. 맞아요. 역시 예. 마찬가지로. 예. 자, 이 고양이가 집에서 주인에게 사랑을 받든, 예, 길거리에서 뒷골목을 헤매든 사랑받고 또 존중돼야 할 소중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입니다. 그럼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서 잘 좀 지킬 수 있는 방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중구에선 여전히 재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고양이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맬 것 같은데 무엇보다 구조하더라도 옮길 수 있는 쉼터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치료할 수 있는 공간, 장소도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울트라도 이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잘 또 조례가 진행이 되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자, 단언컨대 이 지구라는 별은요, 사람만 행복하게 살라고 존재하는 별이 아닙니다. 그럼요.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가치가 존중을 받는 그런 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구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